소설도 가능은 한데 굳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학 작품은 문학 그 자체에서 얻어진 어떤 행간의 의미 뭐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막난 그런 느낌으로 잘라서 이제 크립토 수법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 굳이예요, 굳이.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도 굳이. 인문학도 가능한가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나요? 이걸 같은 얘기라고 본 거예요. 인문학도 가능한가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나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자, 먼저 책의 전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먼저. 이 책에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한 줄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읽고 나서 이 저자가 무슨 주장을 하는구나를 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또 있고요. 충돌나는 게 또 있어요. 어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저자는 저렇게 얘기해서 충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그런 생각에 포인트를 잡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고부가가치의 생각 덩어리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건 맞아요. 근데 생각을 독서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로 미룬 다음에 전체 내용을 저자가 주장하는 걸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고민을 하는 것도 절대 늦지가 않는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또 있어요. 그런 책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좋은 이제 사고법에 대해서. 그렇게 읽으면 머리 남나요? 훨씬 더 많이 남아요. 2주에 한 권 읽을 때 저하고 한 하루에 1시간에 한 권을 읽는 그 전법을 쓰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반복 획수가 달라요.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그 조각들 중에 버릴 건 버리지만 중요한 것들 내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이 가져가요. 오히려. 2주 동안 읽으면 앞에서 읽고 뒤에서 다 읽었다 했을 때 날아갑니다. 이 날아가는 것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앞에 2주 전에 읽었던 내용들은. 그래서 책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앞과 뒤가 서로 연결이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알면서 뒤의 내용이 알고 뒤의 내용을 알면서 앞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책을 빨리 읽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 머리에 더 남습니다. 왜 책을 빨리 읽어야지? 왜 책을 빨리 읽어야지? 저는 책을 빨리 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책 안에 있는 보물들을 빨리 찾는 건 중요하다. 근데 책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게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책을 빨리 읽는 게 아니고 책 안에 있는 보물들을 빨리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야 더 중요하고 더 엑기스가 되는 어떤 내가 아직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식 덩어리들이 있어요. 어딘가. 그것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읽어도 찜찜해요. 찜찜한 겁니다. 밑을 안 닦고 나온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참는 겁니다. 왜냐? 20%를 읽고 80%를 얻었다는 얘기는 80%를 읽지도 않은 거고요. 80%를 얻었다는 얘기는 20%는 아예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찜찜함을 참고 조금 덜 중요한 조각들은 내가 버리고 다른 책에서 더 큰 이만한 왕보석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왕보석이 어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찾아 나갈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책을 버려야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찜찜함을 참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있지만 참는 거예요. 이래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모든 일에는 일을 배우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공부라는 걸 해야 돼요. 그 공부하는 정보를 인풋하는 그 단계에서는 이 크립톡스법이 딱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은 80%를 읽고 싶어요. 남은 80%를 다 읽는 책으로 아니고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책에 이런 거는 나머지 20%도 엑기스인 거예요. 그런 책들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목욕제기도 해야 되죠.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난 그런 책들, 좋은 책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정독 수준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크립톡스법으로 다 그냥 훌렁훌렁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독으로 넘어갈 만한 가치 있는 책을 만나서 그 책을 정독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크립톡스법으로 좀 약간 날리면서 약간 날리는 그런 책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반복 읽기 3은 그런 책을 만났을 때는 정독 수준까지 간다. 꾹꾹 눌러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다. 정독은 뭐고, 속독은 뭐고, 독서법은 뭐고, 크립톡스법은 뭐냐? 정독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근데 정독이 이게 없으면 속독 자체가 안 돼요. 속독은 뭐라고 했죠? 시야 확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꾹꾹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시야를. 그래서 이제 한 줄, 그러니까 한 글자에서 한 단어, 한 단어에서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이렇게 시폭을 확대한 다음에 이걸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렇게 시야로 찍으면서 가는 게 속독이에요. 근데 저는 속독을 해봤는데 그렇게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독서법을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임팩트가 커요. 그래서 독서법을 이제 배우시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나서 뇌신경 관점으로 다시 독서법을 바라보면서 재구성한 게 어릴 거 버리고 간단하게 이 구조를 만든 게 뭐냐? 크랩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뭐 포토 리딩이나 뭐 포커스 리딩이 뭐 수많은 어려운 이제 독서법이 많아요. 퀀텀 독서법도 제가 보기에는 사족이 많아요. 이제 콘셉트 뭐 1시간에 한 권 카운터 독서법이라고 또 이제 김병환 작가님이 한 게 있는데 그게 약간 사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도려내야 될 거 그리고 중심 내용에는 뇌신경 연결 버전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뭐다? 크랩 독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독이 밑에 받쳐주는 거고요. 속독은 옆에 있고 독서법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독서법을 이제 뇌신경 연결 관점으로 재해석한 게 크랩 독서법이고요. 이제 요 내용을 저는 이제 믿고 여러분께 이제 가이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잘 열심히 이제 읽어보시면은 몸에 쫙 들어오는 느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읽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잘 읽고 있는데도 이 책을 이렇게 읽는 게 맞나 이런 맞습니다. 라고 그때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찜찜해요. 이러면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경우 그걸 가이드하는 게 이제 크립톡서법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신경의사 책을 읽다 내용이고요. 제대로 하면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음,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이겼지만 사실 우리는 거북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얘한테 디펜던트 하거든요. 얘가 낮잠 안 잘 거야 이러면 얘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거북이가 이런 거북이는 이제 노력을 폄하하는 그런 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북이가 결국 업그레이드를 해서 크랩, 크랩 거북이는 아니고요. 닌자 거북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닌자 거북이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행복과 노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복한 노력쟁이 크립톡서법을 통해서 되시길 빕니다. 제가 너무 좀 1시간 20분을 했네요.